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안 좋은 일이 연달아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지갑을 놓고 나왔다 싶으면 오후엔 병원 예약을 깜빡하고 저녁엔 또 중요한 전화를 놓치는 일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런 날 주변 사람들까지 덩달아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마치 불운이 공기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불운은 정말로 전염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 전염, 에너지 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기운이 주변 사람에게 옮겨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젊을 땐 무심코 넘겼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쌓인 불운의 기운은 건강에도, 관계에도, 일상에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불운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운의 전염 경로를 알고 그걸 차단하는 방법만 익히면 됩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운을 막고 긍정의 에너지를 지키는 실전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불운이 전염된다는 말, 처음엔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거울 뉴런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자동으로 따라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웃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고 누군가 우울해하면 내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 전염의 시작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전염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 감정의 전염력은 긍정 감정보다 최대 7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은 주변 사람 5명에게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 5명이 또 각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불운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으로 퍼져나갑니다. 아침에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면 아내의 하루도 불안하게 시작됩니다. 그 아내가 마트에서 직원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면 그 직원도 다음 손님에게 무의식적으로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불운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고 번져갑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도 모르게 불운의 매개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듣고 나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불평, 걱정,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말과 표정을 통해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중장년이 되면 이런 전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한 귀로 흘렸던 부정적인 말들이 이제는 마음 깊숙이 박힙니다.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녀 걱정, 이런 주제들이 대화의 중심이 되면서 불운의 전염은 더욱 빨라집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누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자기 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병원 이야기만 하다 보면 멀쩡하던 사람도 어디가 아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게 바로 불운의 집단 전염입니다. 말과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도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실제로 아프지 않아도 통증을 느끼고 별일 아닌데도 불안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진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운의 전염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관계, 일상의 질을 떨어뜨리는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받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누구와 대화한 후 기분이 나빠지는지, 어떤 환경에서 불안해지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불운의 출처를 파악해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불운의 전염 경로를 알았다면 이제 막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방어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어법은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불운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줄여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 건강과 평화가 우선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부정 에너지가 실제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만나는 빈도를 조절하고 만날 때도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1시간 만나기로 했으면 1시간만 만나고 그 이상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두 번째 방어법은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유도합니다. 병 이야기가 나오면 요즘 맛있게 먹은 음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경제 걱정 이야기가 나오면 최근 본 좋은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불평을 시작하면 공감은 해주되 거기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한번 인정해주고 바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방어법은 에너지 리셋 시간을 갖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방법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받은 부정 에너지를 털어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샤워를 하면서 물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상상을 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물은 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오늘 받은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좋은 사람과 통화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집니다. 네 번째 방어법은 긍정 에너지원을 가까이 두는 겁니다. 불운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운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웃음이 나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들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염됩니다. 불운이 전염되듯 행운도 전염됩니다.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밝아지고 건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건강해집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어떤 환경에 머무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긍정의 발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운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운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먼저 긍정을 퍼뜨리면 그 긍정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에너지는 순환합니다.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다시 줄 수 있습니다. 불운의 고리를 끊고 행운의 고리를 만드는 건 결국 내 선택입니다. 불운은 전염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불운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차단할 것인가. 그 선택이 오늘 하루를, 내일을,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운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사람 관계도 줄어들고 기운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운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불운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운의 파장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불운을 차단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떤 에너지를 받을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만날 건지, 어디에 갈 건지, 무슨 이야기를 들을 건지 미리 계획합니다. 하루 일정을 짤 때 긍정 에너지를 채울 시간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아침 산책 30분, 좋아하는 음악 듣기 10분, 감사 일기 쓰기 5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불운의 방패막이가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땐 시간 제한을 둡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1시간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불평으로 흐르면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꿉니다. 날씨, 음식, 여행, 취미,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끕니다. 상대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고집한다면 정중하게 자리를 뜹니다. 미안하지만 먼저 가봐야겠다.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말하고 일어납니다. 이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리셋 시간을 갖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오늘 받은 부정 에너지를 씻어냅니다. 물이 몸을 타고 내려가면서 나쁜 기운도 함께 흘러간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에는 좋은 기운을, 날숨에는 나쁜 기운을 내보냅니다. 단 5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잠들기 전엔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햇살이 따뜻했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오래된 친구와 통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운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공간을 감사로 채우면 불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불운을 차단하다 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바뀝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에너지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정을 발산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불평을 그만두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병에 덜 걸리고 회복도 빠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불운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벗어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적은 수라도 괜찮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긍정으로 채우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웃어주세요. 좋은 말을 건네세요. 그 작은 행동이 불운의 사슬을 끊고 행운의 고리를 만듭니다. 불운은 전염되지만 행운도 전염됩니다. 내가 행운의 시작점이 되면 그 행운이 파장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나에게 돌아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불운을 끊고 행운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만드는 에너지로 채워집니다. 긍정을 선택하세요. 행운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세상도 여러분에게 행운으로 답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